어르신 여러분,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여름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앉았던 그때를,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공중에서 춤을 추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시간을, 오늘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조선시대에 실제로 있었다는 구미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들어주시되 혼자 계신 분들은 불을 밝혀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때는 조선 중기 성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한양에서 30리쯤 떨어진 청학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선비들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이강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26의 나이로 10번째 과거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었구나. 이강은 한숨을 내쉬며 산길을 걸었습니다. 해는 이미 넘어가고 보름달만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그네시여. 어디선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이 고개를 들자 저 앞 소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에 이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이 밤에 혼자, 저 낭자께서는 어인일로 이곳에 첩은 길을 잃었나이다. 근처 마을로 가는 길을 아시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이강은 선비의 예의로 길을 안내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너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추운 봄밤에 그녀에게선 입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여인을 따라갔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마을 이장 김씨가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대장장이 박서방이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자신의 대장간에서 발견되었는데 목에는 짐승의 이빨 자국 같은 것이 있었고,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간과 염통이 없어졌다네. 검시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강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서방은 그의 아버지와 친구였습니다. 힘이 장사였고 성격도 온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떤 짐승이? 그때 이강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습니다. 간과 염통을 먹는다. 이빨 자국. 그리고 어젯밤 만난 그 여인. 설마.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고 자신의 상상이 지나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어귀를 지키던 순찰꾼이 달빛 아래 무언가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여인의 뒤로 여러 개의 꼬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미호다. 구미호가 나타났어. 그리고 그날 밤 두 번째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사흘 후 마을의 젊은 농부 최 씨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이틀 뒤엔 약초를 캐러 갔던 정 씨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지면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매일 밤 책을 읽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만난 그 여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첩이옵니다. 지난번 길을 안내해 주신 은혜를 갚고자. 그 목소리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만났던 그 여인의 목소리.
이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각이니 내일 뵙는 게. 선비님, 문을 열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감미로워졌습니다. 마치 사람을 홀리는 듯한. 이강은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창문의 창호지를 살짝 찢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로 어른거리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9개. 9개의 꼬리가 달빛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으악! 이강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히히! 밖에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선비님, 왜 문을 안 열어주시나요? 당신의 간이 참 맛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강은 이 밤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강의 비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바닥에 여우 발자국만 어지럽게 찍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우리 모두 죽는 거야.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소문을 듣고 왔네. 그녀는 인근 마을에서 유명한 무당 송씨 할머니였습니다. 50년 넘게 귀신을 쫓고 요괴를 물리친 사람이었습니다. 구미호가 나타났다면서? 후후후. 내가 젊었을 때도 한 번 본 적이 있지. 그때도 강과 염통을 파먹더군. 송할멈은 마을 한가운데 제단을 차렸습니다. 붉은 천에 부적을 붙이고 쌀과 파트로 금주를 쳤습니다. 여봐라, 선비 양반. 이강을 바라보는 할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자네에게서 여우 냄새가 나는군. 그 요물이 자네를 노리고 있어. 자네의 간이 특별히 맛있나 보군. 제가요? 어떻게 하면? 방법이 하나 있네. 송할멈은 낡은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동경이었습니다. 이 거울은 요괴의 진짜 모습을 비추지. 구미호는 아무리 사람으로 변해도 이 거울 앞에선 제 모습을 숨길 수 없어. 하지만 할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신 자네가 직접 거울을 들고 그 요물과 맞서야 해. 겁이 나서 거울을 떨어뜨리면 그 순간 자네 목숨은 끝이야. 이강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제가 해야 하나요? 구미호는 자네를 노리고 있어. 자네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마을 사람 모두가 죽게 될 게야. 그날 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동경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울을 들 수 있겠습니까? 보름달이 가장 밝은 밤이었습니다. 이강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송할멈이 준 동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창문 쪽에서였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요. 창호지가 찢어지더니 하얀 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강은 있는 힘을 다해 동경을 그녀에게 비쳤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 비친 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 눈을 가진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9개의 붉은 꼬리를 가진 거대한 여우. 키에에에. 구미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거울을 어디서? 구미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강은 거울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어르신, 할멈,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밖에서 송할멈의 주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급여 일령. 할멈이 던진 부적이 구미호의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으악! 이럴 수가. 구미호의 몸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구미호는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이강은 그제야 거울을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구미호가 사라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송할멈은 며칠을 더 머물며 마을 곳곳에 부적을 붙이고 다시는 요괴가 나타나지 않도록 구술했습니다. 선비 양반, 자네는 용감했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울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을 텐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는 너무 무서워서 거울을 놓을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를 살렸습니다. 송할멈이 떠나기 전 이강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어떤 요괴도 이길 수 있지. 그해 가을, 이강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그리고 벼슬길에 나가서도 그날 밤의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용기와 지혜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구미호가 사라진 그 산 깊은 곳에서 달빛 아래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우의 눈이 잠시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후후후, 구미호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한 구미호가 누군가를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달밤에 길을 걸을 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들으신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룰지도 모릅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에는 창문을 꼭 잠그고 주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르신들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